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서울이 말이죠. 38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더워.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남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 2달 가까이 잡히지 않아서 경찰이 최근 앞서 보시는 저 영상 공개를 하고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죠. 자, 경찰이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으로 저자의 그 신체를 특정을 했습니다. 현재 11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원. 잘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일산 식사동입니다. 트럭이 변압기 들이받아서 일대가 정전이 됐어요. 더워 미치겠다 정말 하신 김구영님. 자, 창원 진해 신상 카페입니다.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니냐, 안방에 안방 아주 그냥 하신 최혜영님. 자, 서울 구로구 천왕산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 무더위에도 매일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운동장 청소를 해주시고 계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신 권영희님. 자, 불볕더위에도 하나뿐인 아들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하신 박미선님.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포천의 김선미님, 포항의 김영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마뉴스! 출동!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아무리 더워도 이건 정말 살인적인 극한 더위가 빚어낸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횡단보도 앞 목격한 저 살구색 덩어리.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위아래 모두 홀딱.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와중에 챙긴 저 발 쪽 자막 좀 운동화.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이러다 다 죽어.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추울 땐 안 나와. 완전 나체는 아닙니다. 운동화가 있죠. 검정색 운동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 6시 20분에 목격된 장면입니다. 이 제보자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깜짝 놀랄 모습을 봤어요. 정말 실오라기 하나 없이 운동화만 신은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실제로 오전이기도 하고 인근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할까 하다가 신고는 못했다고 해요. 우리 제보자는 살면서 이런 장면 처음 봤다. 충격적인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화제가 됐습니다. 수영장 인파 속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충격적인 뒤태. 듬직한 상체를 감싸는 핑크한 원피스 수영복. X자 끈 디테일의 귀여운 저 프린팅까지. 심지어 수모까지 위아래 깔맞춤을 했는데 이거를 취향 존중이라고 얘기해줘야 됩니까? 네. 어쨌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강 수영장에서 목격된 이제 어떤 수영장 이용객 사진인데 저 사진 속의 저 인물 여성의 수영복을 입었지만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깔맞춤 모양 모자까지 이렇게 분홍색으로 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도대체 분명히 남자인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글을 쓰니까 또 다른 분이 그 아래 경찰한테 끌려나가는 거 봤다라고 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는 여기가 한강 수영장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다음에 딸들 무서워서 화장실 보내겠냐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도를 넘은 뻔뻔함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새벽 뒷짐지고 뚜벅뚜벅 걸어온 저 남성 좀 보세요. 자, 화분 쪽에 오른손을 쭉 곧게 자란 스투키 3개를 덥석 거침없이 팍 뽑아버리고선 바로 떠나려던 순간 가게 주인이 너 지금 뭐하니? 자, 그러자 지금 가게 주인한테 딱 걸렸어. 그러나 걸음아 날 살려라 페이드아웃을 한다는 거. 딱 걸렸으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갖다 놨는데
저 인간은 그냥 가져갔습니다. 네, 저걸 막 숨기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발뺌을 하면서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충북 옥천에서 쪽갈비집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새벽 3시 50분쯤이었어요. 영업을 끝내고 가게 안에 이제 사장님이 계셨는데 창문 너머로 이렇게 뒷짐을 진 한 남성이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 남성이 가게 앞 화분에서 스투키 아까 세 뿌리였죠. 세 개를 이렇게 쑥쑥쑥쑥 뽑고 있더랍니다. 제보자가 바로 나가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이 남성 스토키를 막 숨겨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발뺌을 합니다. 뭐 가져가시지 않았냐 제보자가 재차 물었더니 아니에요. 부인을 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스토키 개업 당시 친구에게 선물 받은 약 10만 원 상당의 소중한 스토키라고 해요. 이 제보자 화분째도 아니고 스토키만 골라서 뽑아간 건 의도적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남성이 저렇게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는 모습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가게로 걸어오는 저 남녀 거침없이 천을 확 벗기더니 말이죠. 냉장고 문을 펼고 이 집은 동태전이 진짜 오빠 제일 맛있어. 자 반찬을 쏙쏙 꺼내더니 다시 천을 덮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오늘 반찬 해결. 자기야 가자 오빠. 내가 맛있게 해줄게. 니들 꼭 헤어지지 말고 결혼하길 바래. 새벽 5시 반이었거든요. 저게 7월 23일입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반찬 가게 운영하는 제보자가 저에게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젊은 남자가 서성이는 거를 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영상을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10분 전에 다른 가게에서 물건 훔친 다음에 또 이 제보자 가게에 와서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서 동태전을 비롯해서 반찬 2개 훔쳐갔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미숫가루 훔쳐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소화기까지 뿌리고 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10,000원이에요. 하지만 다른 가게까지 합하면 이거 더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신고를 했고 잡았습니다. 잡혔어요. 예. 근데 반성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야, 이 사람들 또 훔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귀신 쫓고 있는 거야. 카페에서 벌어진 황당한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가방을 메고 뚜벅뚜벅 그대로 직진하나 싶더니 다시 백도어를 합니다. 카페 안으로 지금 들어가요, 이제. 자, 안쪽 자리로 들어와서 착석하고. 그런데 말이죠.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막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차도 안 시켰어. 잠시 뒤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담배를 꺼내더니 저걸 갖다가 하얀 연기를 고질라 마냥 뿔뿔뿔 뿜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경악한 카페 사장님 달려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할머니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되세요라고 얘기했고, 근데 할머니가 뭐 이거만 피고 나갈게 이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달랬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여기 귀신 쫓으려는 거야 이러니까는 참 이게 무슨 핑계인지 싶은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가 제보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8시쯤 한 할머니가 이 카페 야외 테이블에 처음에 앉아 있다가 잠시 뒤 매장 안쪽 자리로 들어와서는 주문은 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처음에는 날씨도 좀 더우니까 따로 제지하지 않고 할머님께서 좀 쉬실 수 있게 배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손님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카페 안에서 담배 연기를 뿔뿔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 가게 귀신 쫓아도 내가 쫓아. 할머니가 왜 피워 담배를.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당연히 제지를 하죠. 사장 입장에서는요. 이것만 피우고 나가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귀신 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결국은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담뱃불을 끄기도 껐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귀신 다 나갔네 라고 사장님이 할머니를 달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아마 그런 것들 뭐 믿거나 아니면 좀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주문 안 하시고 이제 앉아 있는 분도 배려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담배 피는 건 아니죠. 예. 좀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 제보를 하셨다고 하네요. 사장님이 그래도 착하시네요.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공원 전세 냈나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네, 며칠 전 아침 일찍 집 앞 공원으로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러닝트랙을 한 바퀴 돌았을 즈음 사람들 수십 명이 점차 모여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스피커가 켜지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핫돌 핫돌 다 같이 에어로빅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에어로빅 강사와 사람들 사이에 트랙이 있어서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이 사람들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서너 바퀴 정도 더 돌았을 무렵 궁시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우 뭐야 벌써 5바퀴 채야 5바퀴. 꼭 여길 뛰어야 돼? 뭐야 5분마다 한 번씩. 아주머니, 혹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계속 뛰세요. 아우 귀가 굉장히 밝네. 눈치는 하나도 없으면서. 아니, 이보세요. 여기 공원 전세 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알짱알짱. 무슨 관심 받고 싶어요? 관종이에요? 너무 황당했지만 더 싸우기 싫어서 무시하고 계속 뛰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끝내고 나갈 때까지도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명 제가 먼저 뛰고 있었고 주민들 다 같이 쓰는 공원인데 괜히 불청객 취급을 받으니 너무 억울한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에어로빅 아줌마입니다. 진짜 이 옆편에 상식이란 게 없다. 극장 스크린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 방해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지금. 한두 바퀴야 정도야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강사랑 우리들 사이에 5바퀴나 뛰고 싶냐? 아이고 동그라미. 이럴 수가.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 상식? 야, 여기 러닝하라고 만들어 놓은 트랙이잖아. 봐봐, 이거. 왜 아침 대바람부터 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자빠졌어? 아이고, 거울 달린 연습실 가서 돈 내고 하면 될 거 아니야? X. 일단 손 변호사님. 네, 저도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 오늘은 좀 공감이 좀 됩니다. 그래서 러닝 크루도 있지만 혼자 뛰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왠지 사람들 많은 집단 속에서 뭔가 위축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이 경우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 공원에 있는 트랙이 뛰라고 만든 겁니다.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에어로빅에 방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괜히 그리고 5분에 한 바퀴 돌면은 이거 빨리 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방해가 될 것이냐.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차 교수님. 네, 저는 반대로 이 뛰시는 분들이 더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 공원은 러닝 트랙이 있다는 건 러닝을 하라고 그러고 러닝이 그럼 주요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조죠. 그런데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왔느냐잖아요. 그 러닝 하시는 분들이 먼저 왔고 에어로빅이 늦게 왔으면 에어로빅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은 발판 같은 걸 하나 놓고 하신다던가 하여튼 이 방해가 되지 않게 앞으로 가시거나 뒤로 가셔야지 이걸 방해한 팀은 에어로빅 팀이다. 자, 박 변호사님 어떻게 반론을? 이거는 저는 사실은 피해갈 수 있다고도 보는 거거든요. 트랙으로 꼭 뛰어야 되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둘 다 두 측 다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들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뒤로 돌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예. 트랙보다는 뒤에가 잔디에 그걸 뛰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왜 운동화 신고 잔디밭 들어와요? 저 에어로빅 사람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네요. 손 변호사님, 네. 진짜 러닝 하신 입장에서 그 트랙 보통 거기서 뛰시죠, 대부분? 트랙에서 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한강에서 뛰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만 트랙은 정말 트랙에서 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뛰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잘 활용해야죠.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달밤지기님께서 박지훈 변호사님 막방인가? 라고 말씀 주셨고 마요네즈님께서 박 변호사님 잘 가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거의 하라 0601님, 레이지촌님, 괴물코딱지님, 인용인간 18호님 모두 다 놀부심보다 트랙은 달리라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억울하겠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제보메일 제보카톡 마구 주시고요. 금방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AI야, 중소호텔 감성 생성해줘.
생성하지 않겠노라. 시간 여행 온 듯한 설렘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트립은 진짜야 해.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이 호텔 미쳤는데. 호텔 예약은 트립닷컴. 리아 두툼새우.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거야. 이 맛에 빠져봐. 리아 두툼새우. 새로운 맛도 근본의 맛도 우리 함께하자. 세시아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정말 붓고 아팠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약해진 정맥벽을 탄력 있게 센시아.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확실히 가볍네. AI야, 가족산책 생성해줘. 생성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우리는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트립은 진짜야 해.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호텔 예약은 트립닷컴. 어제 오후 서울 신림의 한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불길을 피해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사이 한 여성은 오히려 비어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위험한 화재 현장을 거슬러 들어간 걸까요? 예, 가족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치는 절도 사건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자, 교수님. 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건물 안에 한 130명 정도가 있었어요. 급하게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불은 다행히 한 40분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됐고 발빠른 대응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건물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옆 건물에서 화재가 났지만 이 마트에도 막 연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점장께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예, 옆 건물 화재였지만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고 그 연기가 막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다 모두 대피하세요 막 하셨던 겁니다. 자, 모두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 불나서 이쪽 지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저 이제 차량기 내려야 돼가지고 갔는데 사장님이 CCTV 보더니 매장 안에 사람 있다 하면 다시 가봐라 이래가지고 경찰관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그냥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여기 위험하니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내보내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뭔가 느낌 이상한 거 혹시나 해서 봤는데 물건을 보이는 대로 집어 담았어요. 자기 가방에다가. 뭐 햇반, 통조림, 과자, 젤리, 뭐 식품 쪽으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지하가 좀 복잡해서 물건을 원래 찾기가 힘든데 단번에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알더라고요. 몇 번 오는 것 같은 느낌? 와, 방금 CCTV 쪽을 딱 보내. 네, 맞아요. 심지어 저렇게 CCTV 카메라를 힐끔거리면서 의식하기도 했고, 그리고 점장님 말씀처럼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좀 아는 눈치였어요. 자, 점장인 제보자가 이제 막 불이 났으니까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마트 근처로 다가오는 겁니다. 역시 피하세요. 지금 불이 났어요. 제지를 했더니 이 여성 무시하라 하고 지나갔다고 해요. 제보자는 설마 매장 안으로 들어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마트 사장이 CCTV에 매장 안에 여성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제보자가 경찰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 자신을 무시하고 갔던 여성이 매장 안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쎄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텅 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햇반, 통조림, 과자, 젤리 같은 식품들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CCTV 카메라를 저렇게 힐끔거리면서 의식하는 모습, 카메라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는 등을 돌린 채로 물건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물건을 그냥 뭐 도난당한 것보다는 이 부분이 더 괘씸하다고 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인류애가 박살났다. 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불이 저희 건물로 번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근처에 시래기가 많다 보니까 다 같이 터지면 이게 굉장히 큰 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다 제재하고 첫 단계 내리러 갈 정도로 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은 여유 있게 이렇게 훔치고 있었다. 아, 참 진짜 인류애가 박살났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말렸는데 그거를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참 화가 나면서도 실망스럽죠, 이게.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마의 미소라고 불리던 사건입니다.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1995년 6월 29일입니다. 그때 막 무너지면서 한 5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요. 사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옷까지 하고 금품을 챙기면서 저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고 있어 지금. 악마의 미소 아니냐라고 말까지 나왔었고요. 최근에 일본에도 지진이 났었죠.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나서 대형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에 한 누리꾼이 쇼핑몰 내부 영상을 올리면서 SNS에 올리면서 지금이라면 마음껏 훔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본 누리꾼들이 보면서 이게 좀 피해자다 생각해라. 정신 좀 차려라. 농담으로도 이런 말을 좀 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삼풍백화점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당시에 지금 매몰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옆에 통곡의 소리 들리고요. 비명소리 들리고 우는 소리 들리고 하는데 거기서 저렇게 물건을 훔치고 금품을 훔치는 모습, 그러면서 저 웃는 모습까지. 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앞서 그 사건으로 좀 돌아와서요. 손 변호사님, 네. 아이고 방금 조금 전에 들어왔네 이 소식. 네, 잡았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경에 이 여성이 이 마트에 다시 왔어요. 뭐 더 훔치러 간 건 아니고 매장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말없이 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어제 오지 않았냐 이렇게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왜 물건 훔쳤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이런 답을 했습니다. 어떤요? 생리 기간만 되면 내가 물건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렇게 도벽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제 월경전 증후군 중에 이제 도벽도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사과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훔쳐간 물건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아니 그럼 어제 훔친 물건은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집에 있습니다. 네, 집에 갖고 와야지. 그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집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집이 뭐 바로 옆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제보자는 뭐 다음날 죄책감 때문에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20대 초반인 이 여성이 사과 한마디 없는 게 괘씸하고 또 자수했다고 하지만 그럼 이걸로 다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일박에 100만 원 넘게 준 풀빌라 숙소의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작동하지 않았고 수영장엔 이끼가 가득했는데 환불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지금 이 방송도 휴가지에서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사건 반장. 지난 금요일 경기도 가평의 한 풀빌라로 양쪽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왔다가 정말 마냥 망신살이 뻗쳤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지난 금요일에 남편, 시부모님, 친정 아버님의 반려견까지 이렇게 모든 온 식구를 다 이제 모시고 가평의 풀빌라를 가셨어요. 이 제보자께서는 2달 전부터 숙박앱으로 아주 꼼꼼히 살폈어요. 왜냐하면 양쪽 어른을 다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석구석 좋은 풀빌라를 찾았는데 뭐 여러 블로그나 SNS 이런 데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좀 좋게 얘기했어요. 뭐 유명 아이돌들이 온다. 뭐 18m 풀장을 보유하고 있다. 애견 동반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후기들을 보니까 독채 풀빌라, 감성 숙소, 럭셔리 프라이빗 이런 좋은 키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로 이제 예약을 하면서 89만 9천 원에 예약했어요. 9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3시에 입실을 해서 바로 갔어요. 이제 가자마자 시간을 좀 아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11시 나와야 되니까 서둘러서 사온 음식을 냉장고에 딱 넣었는데 보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요. 그래서 바로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책임자가 냉장고가 아침까지는 잘 됐는데 아마 날이 덥고 습기가 차서 이런 것 같다 라면서 이제 뭐 저렇게 임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시간을 좀 낭비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또 전자레인지도 고장인 거예요. 아이고 안 되네. 네. 그래서 아유,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빨리 이제 수영장 가서 즐겁게 놀아야겠다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자, 시간 없어. 내일 체크아웃 해야 돼. 시간 없어. 수영장으로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병 걸릴 것 같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처음에 딱 수영장을 봤을 때 우선 수영장 색깔이 너무 초록색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그냥 그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그냥 이끼가 그냥 쫙 껴져 있었고 무슨 벌레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치 같은 거 뭐 곱등이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도 조금 아까우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나오려고 그 뜰채로 진짜 몇 번을 진짜 버렸는지 몰라요 벌레를.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거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놀다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진짜 너무 피부병 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끼 아까 90만 원 줬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풀빌라를 못 가봐가지고 예. 가격을 잘 모르는데 1박 9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편에 비싸지 속하는 거죠. 않을까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냉수 수영장 사용을 하면 1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입실하면서 열쇠 받을 때 들은 겁니다. 아니, 근데 물이 네. 안 채워져 있으면 90만 원, 그 물 채우려면 10만 원 더. 네, 물값이 10만 원인 거죠. 사실 제보자도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당황했는데 근데도 보니까 이게 안내가 되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확인 못한 거니까 10만 원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1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값 10만 원 낸 이 수영장의 상태죠. 지금 영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이 물도 이게 시원하지 않았고 색도 이게 초록색, 이끼가 타일에 가득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벌레가 엄청 많았어요. 물론 또 좀 이렇게 숲에 있으면은 벌레가 많긴 합니다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뜰채로 몇 번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물에서 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예. 이거 너무 다르죠. 예. 네, 홍보 영상과 실제 촬영된 영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천 비린내가 나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물놀이 한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피부병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국 참다 다음 날 이 제보자의 시아버님이 해당 풀빌라 관리인한테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10만 원씩 돈을 받으면은 그만큼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끼가 물이 여기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끼 끼어 있는 거? 저희 그 소독제 다 사용. 우리가 그 풀장을 많이 다녔지만 저희 아침부터 그러세요. 지금 어제 그래도 해가지고 편의를 봐드렸잖아요. 불만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청소도 안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보기가. 그거 저 입실하셨을 때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청소 같은 경우는. 입실하자마자는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이죠. 아니죠. 눈에 안 그러면 보이고. 어제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원하는 게요. 그 민원을 좀 제기해가지고. 그 리뷰에다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렇게 SNS 리뷰를 작성을 했나 봐요. 네, 아주 근데 크게 이슈화가 됐어요.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리고 좀 화제가 됐습니다. 제보자, 이 저녁을 먹고 나서 숙소를 살펴보니까 방문이 부서져 있었고 소파도 다 벗겨져 있고 방충망도 떨어지고 블라인드는 뭐 다 내려가고 러그에 얼룩도 심하고 상태가 다 안 좋았다. 지금 그 상태가 안 좋았던 모습들, 문이 부서진 모습, 소파 벗겨져 있던 거
방충망 떨어진 거 그 모습들이에요. 모기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러면? 저 모기가 그냥 같이 사는 거죠. 혼자라면 당장 환불을 받고 나왔겠지만 양가 부모님이 더운 날씨에 이동하는 걸 힘들어하셔서 참았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시아버지께서 다른 손님들 위해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불편 사항들을 말씀하신 건데 펜션 측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아침부터 왜 이러시냐, 입실할 때 말하지 그랬냐, 그럼 리뷰 그냥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불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까 그 관리인이 편의를 봐주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얘 객실이 반려견 동반이 안 되는 곳인데 제보자가 그걸 처음에 모르고 입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관리인이 본사 측이랑 얘기를 해서 추가 요금 6만 원을 내면 이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이용한 건데 숙소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편의를 봐줬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지불한 숙소비를 따져보면 지금 4인 기준 요금에 성인 1명 추가해서 3만 원, 수영장 10만 원, 반려견 동반 금액 6만 원, 숯 3만 원, 총 22만 원만 추가 결제가 됐어요. 최종 결제 금액이 111만 9천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가 이 내용을 이제 SNS에 다 올리고 반응이 뜨거워졌잖아요. 그중에 이 해당 풀빌라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는 후기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아, 진짜요, 박 변호사님? 네, 추가 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숙소 안에서 촬영했던 벌레가 있어요. 큰 벌레도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창틀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럽죠. 제대로 좀 청소가 안 된 수영장 모습도 이 벌레 여치인가요? 하여튼 벌레 같은 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추가 제보자도 얘기에 따르면 숙소 상태를 보고 바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숙소 측에서 처음에 50%만 환불하겠다라고 했지만 언쟁 끝에 결국 반값 100% 환불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물안경을 끼고 그 물에 들어가도 물이 안 보였다고 해요. 아이고야. 근데 계속 약품칠을 했다. 뭐 약품 색깔이 뭐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되게 심각했다라는 글들이 많고요. 또 숙소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난다 등등의 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보통 이런 딱 그 사진과 다른 모습을 체크인할 때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맘 먹고 놀러 온 건데 가족들이랑 간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른 숙소를 또 다시 예약할 수도 없는데 하면서 그냥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걸 노리고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관리인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리뷰 때문에 잘렸다라면서 열흘 정도 일을 했대요, 이곳에서. 그런데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다. 신경을 많이 썼지만 만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안 좋은 리뷰가 났다는 이유로 사정이죠. 해고당해서 속상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 나의 책임이다. 100번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풀빌라 측 역시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전문업체 불러가지고 이제 대청소하겠다. 그리고 직원 응대 교육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물어봤어요. 이 풀빌라 측에다가. 그랬더니 지금 전 객실 대청소를 하고 있고 내일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요. 단순히 이거 환불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여론전한 거 아니다. 이런 상황 모르고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사건 반장에 제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대청소를 하고 나서 손님을 받으셔야지. 일 벌어지고 청소하시면 어떡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한 부부. 얼마 뒤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후 남편은 연락까지 뚝 끊어버리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확인한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은데요. 대체 어떤 연락을 받은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지인 소개로 7살 연상의 의사 남편을 만났다는 40대 여성의 제보자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만났는데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맞고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됐고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오랜 시간을 사실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 혼인 신고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했대요. 명절에는 양가에 함께 인사를 다니고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부부로 여길 만큼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강사였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커플이었어요. 제보자는 이 남편이 의사로 자리 잡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었으니 아마도 평생을 함께 할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편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큰 빚을 졌다고 해요. 이 빚을 갚으려고 제보자도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비 엄청 줄이고 수업도 늘렸고요. 뭐 집안의 대소사, 경조사, 안팎 살림을 도맡아 챙기면서 내조에 아주 온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남편 인맥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거예요.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으로 갔고 집안일이나 살림은 늘 제보자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이 고마워하긴커녕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살면서 폭력이 나온 거예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 그걸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완전 쇼크가 올 정도로 그러니까 막 고막도 터진 적도 있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때려가지고 하도. 발로 친 적도 있고 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또 잘못했다고 빌어요. 막 싹싹 빌어요. 무릎 꿇겠대 자기가. 그래도 무릎 꿇고 빌다가 또 술을 마시고 폭력이 오고 가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랑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두려워요. 막. 결국 손찌검이 있었군요. 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술이 늘면서 이렇게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때리기까지 한 건데 뭐 얼굴 때리고 목 조르고 발로 차기까지 했고요. 고막을 다쳐가지고 또 강의에 지장 생기고 얼굴에 멍도 크게 들었다고 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박 변호사님 이건 네. 진짜 공식 같아요. 때리고 다음날 빌죠. 더 지치게 한 게 이 남편의 태도거든요. 그겁니다. 심하게 때려놓고 미안하다. 그렇게. 그러면서 빈다는 거예요. 또 언제 그랬는지 싹싹 빌면서 무릎도 꿇어요. 또 저럴 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또 선물 같은 거 사오면서. 그러니까 참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그럴 때마다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매몰차게 돌아서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과, 폭력 여러 번 되풀이 되면서 결국 제보자의 몸과 마음 상태도 계속 지쳐갔다고 합니다. 아니 좀 주변에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남편이 폭력만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통제하고 간섭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외출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늘 이렇게 간섭을 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걱정돼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이미 늦어서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외동딸인데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딱히 의지할 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폭력을 행했는데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맞섰대요. 이렇게는 도저히 더 이상 못 살아 이렇게 강하게 맞섰더니 거기서 이제 싹싹 빌기는커녕 맨 처음에 좀 당황하다가 발끈하더니 집을 싸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집을 나간 이 남편 며칠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빨리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나가고 나는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고 뭐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를 즐기려고 소개받았대요. 근데 즐기려고 뭐 했고 자기는 밥을 한 번도 집에서 얻어먹은 적이 없대요. 아니 내가 자기를 협박을 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게 거짓말을 하더라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나가라고요? 네,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남편 뭐 집에서 나가라는 것도 문제고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은 사실혼도 아니었다면서 두 사람이 함께한 세월을 통째로 없었던 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빚 같이 갚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남편이 관계를 부정하니까 이 제보자는 사연자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할까? 함께 산 세월을 이것도 너무 막막하고 진짜 짐을 빼서 나가야 하는 건지도 고민이 된다고 해요. 의사 남편 개원 시켜주느라고 뒷바라지 뒤치다거리 다 했더니 이제 와서 너 누구세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사실 오늘 증명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선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만 안 한 경우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따라서 양가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했냐, 그리고 명절에 서로 부부처럼 이제 함께 했냐, 그리고 또 호칭도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등등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었느냐, 또 일상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또 금전적인 부분에도 공동 생활을 했느냐, 생활비 어떻게 조달했냐, 어떻게 금전을 썼는지 등등등을 종합해 본다면 실제로 신고만 안 했지 부부였다, 이런 사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가정폭력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사진 찍어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술만 해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증거로 될 수 있고, 만약 사실혼이 인정된다 그러면 가정폭력도 사실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법적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시아버지 뭐 이런 거는 그 카톡 이걸로도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뭐 증거를 모으시는 건 그거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네요.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의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